이번 키워드 돌아온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돌아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낙연 일시 귀국, 개파 결집 신호탄 되나? 라는 기사입니다. 이낙연 대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와서의 공항에서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어제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장인상 때문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 썩 좋은 일 때문에 귀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에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습니다. 두 사람 만난 게 대선 경선 이후에 1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1년이 넘어서 13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 네, 두 사람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궁금합니다. 다음 기사까지 마저 이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강연하신 거 참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 당을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만나서 2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하신 거, 생활하신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님이 좀 설명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당내 현안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얘기는 조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상 끝나면 만나자든지 그런 대화도 좀 나누셨을까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당을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얘기 대표님 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 덕담들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일단 정치 현안 관련한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한민호 대변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병훈 의원 얘기는 여야가 좀 더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당을 좀 잘 이끌어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김 변호사님, 네. 정치 얘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조문을 하는 자리잖아요. 더구나 20분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사실 할 얘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국 가면 좋더라랄지 아니면 당 이끌어달라, 이 얘기는 형식적인 얘기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얘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장인상 때문에 왔지만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한 10일 정도 한국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무는 동안 집에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만나겠죠. 특히 네.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당의 현안이랄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6월에 귀국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낙연 대표가 6월에 귀국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인이잖아요. 아마 다음 대선에도 아마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화합을 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6월 달에 오게 되면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친 이재명계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들어오면 대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당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게 긴장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비명계에 어떻게 보면 구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일시 귀국을 했으면 열흘 동안 아무도 안 만나겠느냐?
라는 전망도 있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 쪽에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예, 무슨 얘기냐. 오늘이 딱 4월 10일. 앞으로 1년 후가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네. 그 얘기는 공천권에서도 전권을 행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 쪽 라인 뭐 흔히 말하는 반명계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공천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번 6월에 들어오든 아니면 이번에 들어와서 장인상 치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게 기폭제가 되든 뭐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내에 이낙연계라는 게 똘똘 뭉쳐서 세력을 형성을 해서 공천을 하는데 이낙연계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워야겠죠. 싸운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해야겠죠.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고는 뭐 당을 쪼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와서 지금 전당대회 버젓이 당원들의 70몇 프로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가 네. 어찌됐든 있는데 그 당대표가 타율적인 강제에 의해서 뭐 밀려나든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낙연 대표가 다시 무슨 당대표 비슷한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걸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자기 계파 사람들 몰라 본인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계파 사람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력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거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앞으로의 일이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귀국한 거 그다음에 6월 달에 온다는 걸 당원과 국민에게 알린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긴장을 했든 이낙연 전 대표가 더 긴장을 했든 분명한 건 일단 민주당 내부에 약간 살짝 좀 긴장감이 도는 것만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 의원님, 이 긴장감은 어느 쪽에서 더 크게 느낄 거라고 보세요? 김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 사실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이 그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 네네.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그 하위 20% 국회의원들 선정하는 당무감사랑 네. 그다음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20%그 부분일 텐데 이미 뭐 보도에 다 나왔지만 공천 TF도 거의 비이재명계가 다수 들어가서 지금 그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네. 또 당무감사도 지난 작년, 재작년 그 기준과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아마 회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지 네. 중앙에서 계파를 만들어서 힘으로써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이는데 현실은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뭉치겠죠. 공천은 전쟁이고 죽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니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천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애는 쓰지 않을까 또 뭉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나 더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윤경호 위원님 말씀 중에 본인의 계파 사람들의 어떤 공천을 말씀하시면서 본인 공천도 포함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6월 말에 이제 귀국을 최종하죠. 들어와서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워낙 그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 민주당의 또 큰 자산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신중하시고 또 엄중한 행보를 보이셨는데 지금 이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4월에 이제 남북 통일과 평화에 대한 책을 발간하고 네. 6월에 독일 베를린 특강 후에 귀국하시고 그 후에 정치 행보를 이어 나갈 듯합니다.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의원님 짧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에 귀국을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죠. 지금 뭐 재판도 지금 몇 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마
빠르면 6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는 100만 원 이상의 유효용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정말 이것은 굉장히 그 선거를 앞두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굉장히 아주 그 필요한 이러한 구원투수 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귀국한 이후에는 훨씬 더 어떤 그런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일단 이목이 쏠리고 이 향후 행보가 주목이 되는 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공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